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1일자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이제 새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오늘 이 대책을 보고 예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제 발표할 거라고 이제 암시를 조긴 했는데, 생각보다 대책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단계를 하나씩 걸쳐서 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있어서 세부적인 정상화 과제가 나왔는데, 자,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또 이제 세부담 완화, 그리고 실수요자, 그리고 공급은 계속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하나씩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이제 임차인 부담 경감에 대해서 기존 현행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여러 개가 좀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 한번 보자면, 자, 기존에는 상생 임대주택, 그러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졌는데 임대를 놨을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현행 기준이었는데, 이게 9억 이상의 주택 1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고 다주택자 경우도 지금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해석에 따라 조금 분분하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요약하자면 다주택자인 경우도 향후에 1주택자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1주택에 대한 2년 비과세를 1년 이상 실거주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던 건데, 이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향후 2년 실거주가 의무였는데, 그게 이제 1년으로 적용됐던 부분까지도 없애고 2년 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자주택자라든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놓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특공도 조건 같은 경우 면제,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다라는 점,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유효한다라는 점이에요. 이걸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그리고 다음 부분, 이거는 이제 전세 대출이나 월세 임대 수익을 보는 월세 임대를 보는 사람들 기준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할 예정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 금리가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실거주자들도 많이 의무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버팀목 전세 대출도 이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에요. 현재 뭐 수도권의 3억 보증금에서 대출 1억 2천 한도가 4억 5천, 1억 8천으로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라는 그런 방책을 나온 겁니다. 또한 월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기존에 이제 10%에서 12%로 제한되어 있던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하겠다라는 골자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 공제 한도를 현재는 3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지금은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릴 거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내용 외에도 굉장히 내용은 많아요. 뭐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또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빨리빨리 건설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의 골자예요. 이 부분도 그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실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공급 확대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워낙 최근에 둔촌주공 5단지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사람들의 인건비도 상승하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마찰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 대책들이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을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정책이 발표를 하면서 요약을 해 드릴 건데,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임대할 때 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현재는
1년 실거주를 유예해 줬는데 이제는 2년 실거주 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건이 붙긴 하지만 다주택자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2년 실거주도 의무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그냥 임대사업자를 놓고 해도 이제 1주택을 할 의향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환영받을 만한 그런 대책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한도 확대 이 부분은 이제 또 이사를 가거나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전세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는 대책일 수도 있고 또 소득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도 공제를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세금 부담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 경감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는 이미 서두에 예전부터 발표를 했지만 공급 확대를 실제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위한 뭐 분양가 상한제 조절 완화라던가 이런 건설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좀 강화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실거주 면제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임대차 안정, 그러니까 내가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존의 세입자를 내쫓고 내가 들어가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좀 시장의 혼란도 있었고,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임대차 안정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출 완화 그리고 전월세 세금 완화 이 부분 정말 좋아요. 왜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그로 인한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고 올라갈 수 있는 전세에 대해서 그런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좋지만 이 부분은 약간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 단기간 그런 임시 방편으로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뒤에 가서 또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공급 확대 이거의 근본적인 이제 개발 촉진에 대한 이제 발표는 없어요. 뭐냐면 그냥 세제 완화라든가 조금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통해서 조금 분양가를 약간 올려서 기존 주인이라던가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책이긴 한데, 길게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할 정도의 커다란 파급 효과를 본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내용을 토대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을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약간의 주관적인 부분도 포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현재 우리 큰 틀에서 지금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약간 하락기 내지는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좀 가격이 오르겠다 내지는 뭔가 해야겠다라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고 지켜봐야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사려고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거나 관망하고 또 계속 뭔가 완화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겠냐 그런 수요는 좀 있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되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내용 안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 아파트에 대한 기존에 이미 가격이 높은 상황에 대한 아파트들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발에 대한 의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가격도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부담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에 반면 공급은 확대해야 되고 아파트만큼의 파급 효과는 좀 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할 수 있는 재개발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투자를 못하게끔 뭐 그 권리산정일을 기준일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대책들도 같이 마련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을 거고 거기에 따른 재개발 관련 부동산들은
꾸준하게 상승,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임대차 안정 정책을 발표를 함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조금 단편적으로 좀 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세 대출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세제 혜택 완화라는 걸로 인해서 조금 더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는 집주인분들입니다. 왜냐? 전세 대출에 의한 확대, 그리고 월세에 대한 세제 경감을 한다는 건 역으로 생각을 하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를 올려도 되겠네, 올려도 부담을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좀 더 찾을 수 있겠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더 올릴 수 있고 반전세라든가 월세를 더 올려도 될 수 있는 또 다른 구실을 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모든 정책에는 당연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순기능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물론 이제 실거주 의무라는 부분을 혜택을 줘서 임대 관련된 부동산 늘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현재보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대 관련된 부동산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세 월세에 대한 그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이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완화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얘기가 나오는 바로는 현재보다 한 1.5%에서 4%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기준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5%에서 10%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곧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 부분은 주변에 있는 신축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들에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게 부추길 수 있고 가격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추가적인 완화 방안, 제가 이번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느낌입니다. 1단계, 2단계 이 식으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파급 효과를 낸다기보다 조금씩 정책을 완화해서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하나씩 완화를 해야지라고 하는 약간 조심스러운 정책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속도 조절,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좀 할 걸로 보여지고, 대신 공급 완화, 그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서 건축 관련돼서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재개발 이슈를 기준으로 특히나 오세훈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던가 향후에 얘기가 나오지 않은 곳들도 노후도가 형성이 되고 동의율이 높을 수 있는 곳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대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내가 이 임대차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전략,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이라던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니면 재개발에서 구역 지정이 확정된 곳들, 그런 곳들은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소액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이제 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서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거나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아직까지 가격이 좀 덜 올라와 있는 곳, 그런 곳 위주로 미리 준비하신다면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나의 자산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좋은 정책들, 그러니까 대책들이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의논, 얘기 나눠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망들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